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건설사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잇따라 사우디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제2의 중동붐이 다시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처음으로 대규모 중동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MG손해보험과 KDB 생명 매각이 줄줄이 불발되면서 금융 M&A 시장이 냉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익 구조가 예상보다 낮아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5시간의 금감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그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슈 플러스에서 다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원팀 코리아가 이뤄낸 쾌거입니다. 서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이 3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잇따라 사우디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제2 중동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1973년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도로, 항만, 플랜트 등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원팀 코리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자프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 네옴 옥사곤 내 첨단건설 협력 MOU,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 등 총 4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수주한 자프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는 24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아람코가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프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플랜트 사업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수주 활동에 보다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이면서 제2 중동분 분위기를 한껏 고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한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 개소식을 열고 사우디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우디 국부펀드, 아람코, 네옴 등 주요 발주처와 현지 기업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해외 수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따냈습니다. 네옴시티를 비롯해 국가 단위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가 우리 IT 기업의 기술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박세아 기자가 전합니다. 디지털 세계, 현실 세계를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 디지털 트윈. 작게는 건물 내부 공간에서 크게는 도시 전체까지 데이터화해 정밀한 공간 정보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는 5년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메디나, 제다, 담만, 메카 등 도시 5곳에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으로 도시계획을 미리 해볼 수 있고 특정 건축물의 일조량이나 바람길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침수 지역을 예측하고 상하수도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AR이나 VR을 활용해 실감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디지털 트윈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심부름 로봇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한번 구축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플랫폼이자 인프라인 셈입니다. 10년간 기술 투자 R&D로 네이버가 처음으로 대규모 중동 사업에 진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디지털 트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들과 협력이 확대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우디 현지 법인 설립과 중동 지역 클라우드 리전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에서 B2G, B2B IT 기술 수출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낸 만큼 앞으로 기술과 서비스 등 전방위적 글로벌 공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최근 MG손해보험에 이어 KDB 생명보험도 인수합병이 무산됐죠. 두 보험사는 인수가 대비 이익이 적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무산 영향이 M&A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매각될 것이라고 봤던 MG손해보험과 KDB생명이 매각 불발 이후 시장 평가가 더 냉혹해졌습니다.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올해 인수 대상으로 꼽혔던 MG손해보험과 KDB생명 매각 불발은 이른바 실익이 없단 판단에서입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5일 재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했는데 단 한 곳만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곳만으론 유효 거래로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유찰됐습니다. 인수 확정으로 봤던 KDB생명은 매수자인 하나금융지주가 돌연 포기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인수자금 외 추가 자금 투입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투자금융업계는 이번 매각 불발을 보는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인수 후보자가 본 두 회사 모두 현 이익 구조가 예상보다 낮아 효과 즉 시너지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을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신회계제도에 따라 이익이 부풀려지는 착시 효과 영향도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험업은 일반 기업과 현금 흐름이 다른데 신회계제도는 미래 수익까지 회계에 반영하면서 현금 흐름 산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매물 적정 가격 산정이 더 힘들어 자칫 깜깜이 기업 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위기는 다른 매각 기업들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보험업계에선 현재 동양생명, ABL생명, 롯데손해보험 등이 주요 매물로 거론되는데 매각가보다 기업 가치와 재무 건전성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번 보험사 매각 포기는 덩치 키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실이익 매물을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주요 매물 역시 흥행이 저조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먹구름이 낀 가운데 보험사를 포함해 전체적인 인수합병 시장에서 신중 모드를 고수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5시간 40분에 달하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며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K-팝을 품으려다 사법 리스크까지 지게 됐습니다. 윤혜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금감원에 출석해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금감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어떤 혐의입니까? 네, 금감원은 현재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이 시세 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어제 오전 10시쯤 김범수 센터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 시세 조종 관련 혐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김범수 센터장이 금감원의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 센터장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가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같이 조사 중인데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센터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지난 8월에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실무진들의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SM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네, 바로 지난 2월이죠.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이제 경영권 인수전을 벌였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SM의 소액주주 지분을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9만 8,500원이던 SM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이브는 SM 지분의 1%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카카오가 15만 원의 SM 지분 공개 매수를 선언하며 주가는 15만 4,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시장이 과열되자 하이브는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경영진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 오늘 주가는 3만 9,6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월 7일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취득한 날보다 41.76%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수전에 대해 하이브가 SM에 대한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특사경은 이때 벌인 인수전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특사경은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이제 최근 이뤄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오늘 한 행사에서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형 원장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지급 박탈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려던 기업적 그리고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을 향한 당국의 수사가 이렇게 힘을 받자 카카오의 경영 공백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책임자인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의 구속과 더불어 김범수 센터장이 카카오의 신사업 부문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를 맡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신성장과 해외 진출 등의 투자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계열사의 기업 공개 절차도 역시 미뤄질 가능성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한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촉각이 쏠리는데요. 카카오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변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증시가 지지부진하며 이렇다 할 모멘텀을 찾기 힘든 가운데 편입 유망 종목을 향한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11월 15일 MSCI 한국 지수가 정기 변경됩니다. 현재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은 포스코 DX와 금양 SK텔레콤입니다.
MSCI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시장 지수입니다. 5월과 11월 반기 정기 변경과 2월과 8월 분기 변경 등 4차례에 걸쳐 종목을 변경합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전체 패시브 펀드의 운영 잔고는 4천억 달러, 한화로 약 541조 원 규모입니다. 즉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수급 호재 재료로 꼽힙니다. 우선 지난 8월 편출됐던 SK텔레콤은 외국인 투자 여력 증가로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은 41.41%. 해당 종목의 지수 재편입을 위한 선제 조건은 외국인 지분율 41.65% 이하 수준 유지인 만큼 편입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11월 지수 편입될 경우 패시브 매입 수요는 2천억 원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속으로 실패한 금양의 편입 여부도 관건입니다. 금양은 지난 리뷰에서 극단적 가격 상승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주가 하향 안정화로 편입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포스코 DX의 편입 여부도 긍정적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포스코 DX 편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680억 원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MSCI 지수 편입 후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부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앞서 8월 지수에 편입된 에코프로와 한화오션, 한미반도체는 지수 편입 후 한 달간 주가가 10에서 30% 하락했습니다. 한편 편출 종목은 넷마블, 페노션, 카카오게임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G이노텍이 기판 제품 설계도의 결함을 초기에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반 설계도 사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가 기판 설계도의 취약 영역을 개발 단계에서 정확하게 찾아내 제품의 초기 수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반도체 칩을 포함한 다양한 부품을 장착하는 토대, 기판의 모습입니다. 기판은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밀도 미세 회로가 집적된 기판의 경우 선폭, 선간폭, 회로 길이 등에 따라 단선이나 합선 같은 불량이 발생합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한 차이가 회로의 이상 유무를 좌우하는 겁니다. LG이노텍은 기판 설계도면의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불량으로 확인됐던 다양한 기판 도면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AI에게 16,000건 이상의 불량 패턴과 취약점을 처리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도의 불량 발생 위험도를 영역별로 시각화, 점수화해 고객이 도면을 신속하게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발 단계에서 AI 사전 검수가 이루어지면 기판 제품의 본격 양산 시점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이노텍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I의 도면 분석력을 꾸준히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스펙이 반영된 최적의 기판 설계도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무량판 구조에 이어 LH의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이전보다 심각한 차원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말 검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와 달리 벽식 구조는 대부분이 사람이 머무는 주거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달 말까지 19곳의 철근 누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철근 누락이 밝혀진 20개 단지 중 한 곳이 빠진 겁니다. 제외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에 위치한 별내 퍼스트폴의 아파트인데 입주민과 LH 간 입장 차이로 임시 방편만 취해진 채 보강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잭 서포트는 지하 주차장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혹시 모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치는 벌써 2달째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입주민들에겐 사고 위험을 떠올리게 하는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거동까지 해주고 안전지원 잘 나와서 이상 없으면 주차장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
문제는 약 한 달 전 주차장 붕괴로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 외에 LH가 발주한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같은 벽식 구조인 주거동에 대한 안전도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민들은 주차장과 함께 주거동 안전진단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벽체에는 철근이 누락돼 있지 않고 안전하게 아파트가 져야 됐다는 걸 그냥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증명을 해서 철근이 누락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보강공사도 해야 되는데 뭘 숨기려고 하는지 자꾸 이렇게 답변도 느리고 뭘 감추려고 하는 건지 그게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불안합니다. 입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LH는 다른 19개 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주거동 안전진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LH 측은 다른 현장도 주거동이 아닌 지하주차장만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현장만 주거동까지 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거동에 대한 점검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LH가 구조 해석 모델과 구조 계산서, 구조 도면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새 자료가 모두 제공될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 달. 이 자료 중 하나라도 없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현재 LH가 입주민에게 공개한 자료는 설계사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준공도면 하나뿐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는 전국 모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됐던 자원 재활용품 계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빨대 대체제를 찾아 업계가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전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 재활용품 계도 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과 함께 작년 11월 24일부터 전국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습니다. 계도 기간 종료 시점이 임박해오며 일부 조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재차 유예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라 카페 등에서 종이빨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며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업체의 매출은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친환경 제품 스타트업 리엠비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종이빨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스타벅스, 폴바셋, CU 등의 친환경 종이빨대를 공급 중이며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달에만 세븐일레븐, 메가커피 등의 업체들과 빨대 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생산 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수요를 따라가기 벅차 생산시설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물색 중이고요. 확장을 하고 있고 자체 내부에 있는 현재 기존 공장 안에 있던 부분에서 창고 부분을 덜어내가지고 밖으로 해가지고 확장이 되기는 됐는데 아직도 안 되죠. 저희 2배는 늘려야 돼요. 한편 다음 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적발 시 그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닷새간 27건 확진에 이어 발생 지역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은 확진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유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혁신위원 인선을 26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명가량으로 구성될 인선위원은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 형태 조사에서 비정규 근로자가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더 늘어난 영향 때문인데 이들의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 개회사에서 글로벌 대격변기를 맞아 우리 산업계 대응에 따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느냐, 도태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중서부를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편 공기질은 양호하지만 오전에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날은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수원 21도, 춘천은 20도로 선선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전주 22도, 부산은 23도가 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은 중부지방에, 금요일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